안녕하세요, 곤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조금 쑥스럽네요. 오늘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궁금했던 베스트 5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라이언이 벌써 450일이 됐어요. 가끔 원장님이랑 그동안 찍어왔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낯설기도 하고 새록새록하기도 하고 가끔 눈물이 핑 돌 때도 있고 그래요. 첫 아기이고 임신하고 계속 일하느라 바빠서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임신 초기엔 부모님이 홍천에 계셔서 부모님 일을 돕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훅 갔고요. 안정기 되고 나선 저희 여기 이사할 집 리모델링 하느라 공사하느라 또 바빴고요. 배가 어느 정도 불러왔을 땐 부모님이 홍천 정리하고 다시 올라오셨어요. 부모님이 저 때문에 홍천일 정리하고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나네요. 여튼 라이언 키우면서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일들이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태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화장품도 가렸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특별한 태교 없이 그냥 뭐 하루하루 즐겁고 좋게 재밌게 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원래 성격도 조금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편이긴 한데 임신을 하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갑자기 우울해진다거나 피곤하거나 막 잠이 온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고 이사는 와야 하는데 아직 리모델링이 끝나진 않았고 물론 짜증이 났던 적도 있지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원장님이 더 많이 힘들고 이거 혼자 다 고치느라 수고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 살 집이잖아요. 그래서 라이언 엄마랑 아빠가 라이언 태어나면 같이 살 집 열심히 만들고 있어.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태담도 하면서 긍정 에너지를 마구마구 뿜어냈습니다. 커피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던데 초기에는 안 마셨어요. 뭐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도 않았고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안정기가 되고 아침 먹고 믹스커피 한 잔씩 마셨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선 하루에 2잔까지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못 먹고 못 마셔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보 엄빠, 예비 엄빠들을 위한 임신부터 출산까지 궁금증 베스트 5 시작합니다. 5위, 초음파 보는 법. 처음에 병원 가서 난황 확인하고 다음 진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질 초음파에서 복부 초음파로 보는데 당시 설명해 줄 때는 이게 뭔지 다 알겠고 이해도 되고 다 보이는 것 같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려고 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후기에는 눈, 코, 입, 귀 이런 게 다 구분이 되지만 초기에는 이게 뭔지, 이게 머리인지 엉덩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초음파 보는 방법과 용어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거 보이시나요? 손 휙휙. 해골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귀여운 제 딸입니다. 오른쪽 빨간 사각형 안에 있는 AC는 복부 둘레고요. GA는 임신 주수입니다. BPD는 머리 지름이에요. GA 임신 주수가 바뀌는 건 크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 아기 주수에 비해서 머리가 크다 작다 이런 얘기 해주실 거예요. BPD는 머리 지름, EDD는 출산 예정일이에요. EDD 역시 머리 크기, 배 크기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EFW는 예상 체중입니다. 납작 눌린 입술이랑 코 보이시나요? 와 귀여워. 4위, 만삭 촬영 대 50일 촬영. 요즘엔 병원이랑 연계된 스튜디오도 되게 많이 있어서요. 만삭 촬영이나 50일 촬영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초기에 아기 심장 소리를 듣게 되면 임신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지고요. 보건소에서 엽산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선 산모 수첩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막 아직 임신을 했다는 실감은 안 나는데 초음파로 아기 심장 소리는 뛰는 거를 들었고 뭔가 첫 초음파 사진을 받기도 하고 산모 수첩을 받게 되니까 뭔가 책임감과 의무감이 드는 느낌? 산모 수첩을 받게 되면 간단한 설명이랑 연계된 곳들을 설명을 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잘 와닿지는 않지만 배가 점점 불러와지고 산모 수첩이 뒷장으로 가면서 만삭 촬영과 아기 50일 촬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기는 첫 아기인데 첫째 때는 못 해줬는데 등등. 촬영은 무료예요. 간단한 액자나 앨범이 무료로 제공되기는 합니다. 촬영도 즐겁고 재밌었어요. 저희는 결혼식 때 스튜디오 촬영 따로 없이 그냥 셀프 촬영으로 저희가 삼각대 놓고서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만삭 촬영하는 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약간 설레기도 했고요. 근데 촬영 후에는 뭐 원본 판매라든지 돌 촬영, 아기 성장 촬영, 가족 촬영 등등 상담이 들어가면 조금 피곤해집니다. 저희는 유혹에서 쉽게 벗어났지만 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에요. 하지만 촬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나쁘지 않은 조건들이기 때문에 상담 잘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3위! 여가체조. 라이언 29주 때 여가 판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 검진까지 아기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제왕절개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31주 6일까지 여가였어요. 여가 원인은 몇 가지가 된다고 해요. 뭐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몸이 찬다거나 골반이 좁다거나 뭐 아기 마음이래요. 초기에 여가체조 열심히 하면 아기가 제자리로 자리를 잡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자기 전에 꾸준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열심히 체조를 했어요. 근데 쉽게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고양이 자세입니다. 무릎은 어깨 넓을 만큼 벌려주시고요. 시선 하늘 보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시선은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호흡이 중요해요. 숨 내쉬면서 등을 동글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시선은 배꼽을 본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슬흉이 자세입니다. 무릎은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대고 엉덩이는 높이 듭니다. 얼굴은 옆을 보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브릿지 자세입니다. 편히 누운 상태에서 소파에 발을 올리고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세요.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올려서 버티시면 됩니다. 전 타이머 맞춰놓고 2분 하고 30초 쉬고 5세트씩 했습니다. 또 다른 브릿지 자세인데요. 벽에 엉덩이를 바짝 붙인 상태에서 물구나무 선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올려서 벽에 붙여주세요. 골반이랑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시고요. 배가 땡기거나 뭉치면 바로 중단하세요. 근데 엄마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무조건 믿었어요. 사실 불안한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 저는 무조건 자연분만 하고 싶었거든요. 31주 6일 검진 받을 때 선생님이 아직 여가라고 제왕절개 준비하라고 했을 때부터였나? 여가 체조하면서 그동안은 조금 그냥 약간 돌아올 거야, 자리 잡을 거야 쉽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라이언 엄마 무조건 자연분만 할 거니까 너 자리 잡아라, 건강하게 엄마 만나자 계속 태담하면서 여가 체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검사 33주 6일에 제자리 잡았습니다. 2위 출산 가방. 저는 진짜 공부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는데 임신하고도 진짜 공부 안 했어요. 출산 가방이 뭐야? 진짜 뒤늦게 여기저기 카페 찾다가 알았어요. 아, 가방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산후조리원에 안 가고 친정엄마한테 산후조리 받았거든요. 우리 언니나 이모나 물론 제가 어렸을 때긴 하지만 엄마가 산후조리 도와주시는 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것 때문인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고요. 산후조리를 친정엄마네서 한다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나 친구들이 걱정 반, 부러움 반. 물론 출산 전에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나 아기 나면 엄마가 봐줄 거야? 당연하지! 집에서 해야지 어디가? 근데 친정아빠가 마침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꼼짝달싹 못하셨던 상황이었거든요. 환자랑 산모를 둘 다 케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산후조리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산후조리원에 안 간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여튼 출산을 하고 2박 3일은 그래도 병원에서 있어야 돼요. 자연분만은 2박 3일이고 제왕절개는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합니다. 제왕절개 출산 가방은 그 자연분만 출산 가방이랑 조금 달라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자, 병원에 입원해서 2박 3일 동안 입원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짐이 있죠. 이거를 출산 가방이라고 해요. 출산 가방에는 입원하면서 지낼 엄마가 필요할 뭐 텀블러, 패드, 회원부 방석, 슬리퍼, 세면도구. 요즘에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는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짐 싸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 각종 충전기들, 핸드폰 충전기, 뭐 카메라 충전기. 요즘에는 편의점이나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때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가그린 챙겨간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무통 주사를 맞으면 다리를 못 움직여요. 잠도 자고 진통 올 때 막 호흡 후하 해야 되는데 입냄새 나고 그 와중에 원장님한테 오빠 나 가글 좀 줘 해갖고 가글 하고서는 패드나 뭐 연고 같은 거를 챙겨주는 병원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아기 속삭이나 배냇저고리도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고 개인적으로 챙겨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너스 하나 더! 진통, 가진통. 라이언 출산 이틀 전에 내진하고 가진통이 시작됐어요. 집에 와서 고기 먹고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배가 싹 하고 아프길래 혹시 몰라가지고 어플을 켜고서는 체크를 했는데 시간이 점점 줄더라고요. 10분 간격에서 20초 정도 가진통이 왔어요. 진진통은 5분 미만이라고 하는데 5분 미만 40초 정도도 왔었어요. 근데 참을만 해서 그냥 밤에 잤어요. 한두 시간 자다 깼나 그냥 깼나 또 한 10분 간격으로 오다가 3, 4분 간격으로 오길래 깼어요. 아프긴 한데 조금 참을만 해서 근데 처음 느껴보는 진통이니까 이게 가진통인지 진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병원에 전화했어요. 진진통은 확실히 다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통증이 심하면 내원을 하라. 그래서 그냥 잤어요. 아침에 화장실을 갔는데 이슬이 비쳤습니다. 아침 먹고 큰일을 보려고 했는데 피가 한 2덩이 정도가 떨어졌어요. 내진 후 출혈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라이언 낳을 때 보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가진통은 비교할 게 안 돼요. 진통이 오면 아 이거다! 이렇게 참고로 내진혈 또는 이슬은 그 약간 갈색 혈이에요. 내진 후에 내진혈이라고 해서 갈색 혈이나 피가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반나절 정도면은 없어지고요. 출혈 양이 많다거나 뭐 통증이 있다거나 걱정이 되시면 내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이랑 개들 끌고 탄천 3시간 걷고서는 애 낳으러 갔어요. 1위 제왕절개 자연분만. 여가 판정받고 마지막 내진 남겨놨을 때 이때까지 아기가 제자리를 잡지 않으면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산모나 아기를 위해서 좋다고 하셨어요. 제왕절개를 해야 하나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래도 자연분만을 너무 하고 싶어서 여가체조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운동기구 스태퍼 열심히 밟고 마지막 주쯤엔 아파트 계단 정말 열심히 오르내렸어요. 여튼 제자리를 잡은 라이언 덕분에 자연분만을 할 수 있었지만 역시 우리 라이언은 효녀였던지 아빠 있을 때 나오고 자연분만으로 나오고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추가적으로 제 친구들 딸들도 다 라이언 친구들이거든요. 다 개띠맘이에요. 입덧이 너무 심했던 친구는 입덧 완화 음식을 가장 많이 찾아봤다고 해요. 멜론, 참외, 파인애플 이런 게 도움이 됐대요. 파인애플이 아기에게 위험해서 먹으면 안 된다 금기 음식 중에 하나지만 파인애플 씨만 먹지 않으면 괜찮다고 해요.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산호 마사지를 굉장히 많이 검색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아빠랑 같이 하는, 집에서 신랑이랑 같이 하는 마사지, 그리고 아빠가 해주는 마사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다고 해요. 저는 평소에도 원장님이 마사지를 잘 해주기 때문에 또 다른 친구는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 친구는 제왕절개 수술 과정이라든지 상처 잘 아물게 하는 연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엄마 아빠 그리고 초보 엄마 아빠 화이팅 하시고 육아 중이신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화이팅!